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경계 중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마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전 시간에 대뇌하고 간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좀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는 걸로 좀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일단 신경계가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로 구분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뇌와 척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뇌와 척수에서 몸의 말단 부분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중추신경계 중에 뇌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뇌의 우리가 구조와 각각 부위의 명칭들을 먼저 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꾸불꾸불 주름이 많고 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대뇌입니다. 그리고 뇌의 아래 부분으로는요. 간뇌, 우리가 사이뇌라고도 한댔죠. 간뇌가 이게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요. 간뇌 아래로 중뇌 혹은 이제 요즘은 중간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는 이제 중간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뇌와 연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뇌라고도 하는데 이 뇌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교와 척수 사이에서 이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을 연수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중간내 뇌교 연수를 묶어서 우리는 뇌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그런 호흡, 뭐 숨을 쉰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하는 그런 중추들이 여기 있어서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 뒤쪽으로 소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먼저 명칭들과 각 위치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전 시간에 대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었는데요. 대뇌는 일단 크게 이제 좌방구, 우방구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이 우방구, 좌방구는 몸의 반대편, 그러니까 우방구는 왼쪽, 좌방구는 오른쪽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뇌의 단면을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안쪽 부분은 색깔이 연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이 진한 부분은 이제 겉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로 따졌을 때는 회색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색깔이 진한 이유가 이 외부의 이 겉질에는 주로 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있어서 이제 회색질을 띠고 있고요. 내부에 이제 백색질, 속질은 비교적 색깔이 좀 옅어서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경세포체에 이런 축삭 돌기들, 신경 돌기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색깔이 연해서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대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기능, 그래서 고등 정신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대뇌이고요. 언어나 이제 추리, 기억, 판단 이런 정신 활동들의 중추가 바로 이제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뇌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방구, 우방구, 좌우 두 개의 반구였고요. 표면에 주름이 많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바깥쪽 겉질 부분이 색깔이 진했죠. 그래서 여기를 회색질 그리고 속을 이제 백색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척수는 이것이 또 이제 반대예요. 네, 그래서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 백색질 이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뇌가 하는 역할이 이제 고등 정신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대뇌의 겉질은 각각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즉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령은 말 그대로 감각 기관의 이제 수용 자극을 모두 총괄하는 감각의 중추이고요. 운동령은 이제 운동 명령을 내리는 그 시작 지점. 그래서 대뇌에서 수위 운동 명령을 하는 중추를 운동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부분을 연합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런들이 서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연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제 생각하는 부분, 보는 부분, 이것을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연합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도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그림은 이제 뇌를 왼쪽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왼쪽이 여기 앞이고 여기가 이제 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전두엽, 뒷부분은 후두엽, 양쪽의 옆부분에 측두엽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니까 반대쪽에도 측두엽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정수리 부분,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이제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령과 감각령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감각령은 두정엽과 이제 전두엽의 사이에서 요 두정엽 부분, 그러니까 전두엽과 맞닿아 있는 두정엽의 요 사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감각령이고요. 그리고 운동령은 전두엽의 맨 뒷부분, 그러니까 두정엽에 맞닿아 있는 요 전두엽 부분이 바로 운동령입니다. 그래서 요게 얘네들의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뇌의 부위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연합해서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합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통해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대뇌의 각 부위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간뇌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간뇌는 이제 사이뇌라고도 하는데 대뇌와 이제 중간뇌 사이, 그러니까 대뇌 바로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곳이 간뇌입니다. 자, 근데 이 간뇌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대뇌의 바로 아랫부분을 이제 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자, 대뇌로 가는 바로 통로이기 때문에 척수나 연수, 그러니까 아래에서 오는 그런 신호들을 대뇌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시상입니다. 그리고 시상하부는 시상의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일단 시상하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입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아래에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돌기가 돋아나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뇌하수체입니다. 예, 뇌 아래에 있는 물질 다 해가지고 뇌하수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각각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시상은 연수나 척수에서 오는 그런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대뇌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자율신경과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자율신경과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명체의 특성에서 배웠던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항상성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가 바로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몸에서 만약에 체온이 낮다 그러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몸의 체온을 올리게끔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일어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상하부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다.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 아래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조그마한 요런 돌기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이제 그냥 자기 혼자 막 분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상상성 유지의 중추였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해요. 그래서 다른 내분비샘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남아있는 나머지 뇌 부위들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소뇌입니다. 자, 소뇌는 위치가 대뇌의 뒤쪽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옆모습만 많이 봤는데, 이제 소뇌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본 그림이 아래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근데 소뇌는 마치 대뇌처럼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각각의 좌방구,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대뇌하고 이런 점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개 반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소뇌는 주로 하는 역할이 바로 운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수의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앞에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수익은 불수익은 얘기를 했었죠. 네, 바로 수의 운동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서 이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오른팔을 들어야지, 왼다리를 움직여야지라고 내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 수의 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 수의 운동을 조절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내가 이제 당연히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뇌의 운동령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약간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른 다리에 힘을 주고 왼쪽 다리를 뻗고 오른 뭐 양팔로 균형을 잡는다, 약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균형 있게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작용할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소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뇌는 뇌의, 그러니까 이 뇌라는 거는 귀입니다. 귀의 안쪽에 있는 뇌이죠. 그래서 뇌의 평형 감각기로 오는 정보를 받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평형 감각기는 그 전정기관 있죠. 뇌의 전정기관과 방구리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정기관, 방구리관 요거 어렸을 때 배우셨죠? 전정기관은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방구리관은 몸이 회전하는 것을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평형 정보를 받아들여서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평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기관이 이 소뇌입니다. 네, 그래서 소뇌가 하는 역할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수위 운동 조절한다, 평형 조절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간뇌입니다. 일단 위치는 간뇌의 바로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사이즈로 따지면은 가장 작은 뇌입니다. 자, 근데 얘는 대뇌로 가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뇌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중간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마지막 요건데요. 안구 운동, 눈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동공반사라고 하는데요.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중추가 바로 중간뇌입니다. 네, 여러분 눈으로 관찰을 해도 좋고요. 혹은 동물들,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눈을 보면은 어두울 때는 이렇게 동공이 커져 있는 상태이고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공이 되게 작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동공으로 빛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요 주변에 있는 홍채입니다. 근데 이 홍채도 사실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동공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절해 주는 중추가 바로 중간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TV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이제 후레쉬 같은 것을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동공반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반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중간뇌가 멀쩡할 테니까 뇌 손상이 오지 않았을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간뇌가 하는 역할, 동공반사,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뇌교인데요. 혹은 뇌교, 교가 보통 다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뇌라고도 하는 부분이 뇌교입니다. 그래서 뇌교는 위치가 이제 중간뇌 아래에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뇌교라고 하고요. 역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뇌나 소뇌 여기 사이에 정보들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요 바로 아래에 연수가 있죠. 그래서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뇌교는 내용이 많지는 않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중뇌 뇌교 연수가 같이 뇌줄기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뇌줄기의 하나라는 거 일단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 연수인데요. 자, 연수는 이제 척수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는 이런 부위이고요. 자, 이 연수는 아주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바로 보시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음식물 소화시키는 거, 이런 운동들의 모든 중추가 바로 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활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하품을 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반사 중추도 바로 연수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뭐 하품을 한다거나 간질간질하면 기침을 하는 것, 그리고 토할 때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우리 이제 배랑 이제 식도가 수축해가지고 좀 지저분한가요? 네, 음식물이 올라오는 거나 재채기, 그리고 음식이 닿으면 침이 나오는 거,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식으로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요 반사인데 이러한 반사의 중추가 바로 연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연수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연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대뇌의 좌방구, 우방구가 서로 몸의 반대 부분을 이제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경이 좌방구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몸의 오른쪽과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연수입니다. 그래서 자, 뇌에서 출발하는 신경들이 대부분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단원이 외울 게 좀 많죠. 자, 그러면 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교과서 73쪽에 있는 자료실에 뇌사와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뇌사라는 말은 보통 이제 뇌가 말 그대로 죽었다. 그래서
뇌가 이제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식물인간이라는 것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도 식물인간도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비슷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뇌사와 식물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자, 뇌줄기가 뭐였죠? 네, 바로 중간뇌랑 또 뭐였어요? 예, 뇌교 그리고 연수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뇌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바로 이 뇌줄기 부분이 손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뇌사의 경우에는요, 대뇌뿐만이 아니라 뇌줄기 기능도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 유지 장치가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나마도 사실 뇌사 판정을 받으며 오래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장기를 기증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뇌사는 뇌줄기가 이제 손상돼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식물인간은 대뇌는 상실되었지만, 그러니까 대뇌는 손상을 입었지만은 뇌줄기는 이제 온전히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뇌줄기가 멀쩡하기 때문에 사실 호흡기가 따로 없어도 숨을 쉬고 심장 뛰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유지될 수 있는데 이제 대뇌 손상이 있어서 사람이 의식이 없는 그런 경우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뇌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회복을 갑자기 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봤고, 일단 우리가 내용을 끊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뇌, 간뇌를 다시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소뇌,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해서 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부터는 약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제 학습하시고 난 후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암기해 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척수,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척수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고하셨습니다.